대한민국 보수의 세계를 ABC.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탑승하라 최종호에 오늘 이제 승선하신 우리 또 손님들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자주 오시고 우리 매주 오시는 우리 이중돈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우리 자유한국당 구로 을이시죠? 네네. 을의 삶을 살고 계시는 갑이 아닌 이제 을의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강요식 위원장님 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고. 이거를 거기야 저기 등원하시면 갑이 되는데 네. 지금 등원을 못 하셨으니까 아주 고생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저기 두 번이나 오늘 요번에 네. 그래도 출마하셨었죠? 네네. 두 번 출마하셔가지고 그 누구하고 붙으셨나요? 그 지역에? 네, 그 오늘 이제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되신 그 박영선 의원하고 19대 20대 선거전을 치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요번에 뭐 그 이야기부터 한번 제가 좀 하고 하려고 네네네. 하는데 제가 웬만해서는 이제 그분이 옛날에 이제 강연 프로그램 나와서 네.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도 약간 좀 울컥할 정도로 그랬는데 근데 요번에 알고 보니까 까보니까 예, 예. 까보니까 정말 좀 나쁜 분 같은데 좀 네. 정말 까보니까 나쁜 분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뭐 그냥 여전사 같고 또 이제 어떤 저격수 네. 우리 또 야당의 야당의 정말 대표적인 저격수였는데 요번에 보니까 그런데 한마디로 이제 정의한다면 박영선은 어떤 인물이다. 네, 이번에 이제 사실은 지금 제2, 제3의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난 3월 27일 날 그 청문회 공식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은 청문회 아닌 오히려 그 공수가 바뀌었죠. 네. 본인 수비수인데 공격수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문제점을 낳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4월 1일 날 그 박영선을 범법자로 바로 11건이 됩니다. 그걸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관이기 전에 범법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한마디로 박영선은 범법자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재판장이 가려지겠지만 장관 되어서도 이런 문제의 의혹을 풀지 않고서는 아마 어려운 그 고난의 길을 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또 학교 후배신 것 같은데 우리 또 이제 근데 제가 언뜻 듣기로는 그분이 처음부터 경희대 출신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우리 선배로서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박영선 장관을. 저도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다른 데서 이제 편입을 와가지고 경희대학교에서 졸업을 했다는데 어쨌든 그런데 그 양반이 어떤 기회에 보니까 우리 학교에 대해서도 모교에 대해서도 별로 좋은 이야기도 안 했어요. 자기는 훌륭한데 모교가 좀 학교가 별로 안 좋았다 이런 뜻의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제가 선배로서는 굉장히 괘씸하고 또 어떤 배신감 같은 것도 느끼고 이랬는데 또 선배는 선배고 어쨌든 그분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우리 강 위원장 말씀하셨듯이 이분은 자신이 청문을 하러 나온 그 후보자인지 아니면 자기가 청문위원인지 그는 그 국민들도 헷갈렸을 거예요. 저 사람 어떤 자격으로 나와 있는지 아주 그렇게 오만하게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심지어 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까지 끌고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거기 왜 끌고 들어가야 됩니까? 그런데 끌고 들어가고 자신이 잘못한 것도 당당하게 큰 소리치고 이렇게 되니까 저런 분이 이제 장관이 됐다. 그럼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권이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인사를 해도 꼭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지 정말 실망스럽네요. 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거 혹시 보실 일 없겠지만 또 청와대 관계자 혹시 이걸 본다면은 저희 이제 많은 시청자들이 지금 이제 레드카드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정말 불통을 떠나서 먹통이다. 전혀 이제 소통이 되지 않고 당신들 원하는 대로 한다. 인사 좀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좀 전에 이제 지금 한국당 의총을 청와대 앞에서 이제 규탄 이제 의총을 했습니다. 이제 김의겸 즉각 이제 수사하라. 김의겸 즉각 수사해야 되겠죠? 우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범법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네. 여러 이제 법을 어겼다는 의심. 왜냐하면 그 대출도 은행 대출도 과도하게 네네. 받았다는 그런 의심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또 그 수사할 건 수사를 해야죠. 이 말 그대로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니까 김의겸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만약에 조사받을 일이 있으면 받고 수사받을 일이 있으면 받아야죠.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가서 그렇게 요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자신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들이 정권을 뭐 은필층 자기들은 뭐 촛불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등장했으면 스스로 혁명 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 네네네. 말로. 네. 그래서 지금 서슬퍼렇게 이 적폐 청산한다면서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 지금 감옥에 넣고 있잖아요. 네. 근데 자기들은 잘못, 똑같은 잘못, 또 나아가서 더 심한 잘못을 해도 자기들은 괜찮으면 됩니까? 그래서 이 지난 정권에 대해서 엄격했던 그 이상으로 자기들을 스스로에게 엄격해지는지 안 해지는지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우리도 두 눈 똑바로 두고 한번 좀 지켜봐야죠. 네. 오늘 또 이제 조국 수석하고 이제 조현욱 이제 인사수석을 이제 좀 즉각 경질해라. 이게 정치 공세 같습니까? 아니면 이제 우리 위원장이 뭐 이제 즉각 경질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 당연히 즉각 경질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실은 뭐 조국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수많은 그 장관들 그 인사 검증 과정에서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8명이 이제 이번에 10명이지 않습니까? 네. 청문보고서 채택 못한 게 10명이 그냥 장관이 임명했잖아요. 이것이 그 야당의 일방적인 공격이 아니라 정말 당연 의당 해야 될 것이고 좀 반성하는 기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그 대한민국 조국도 아닌데 조국 감싸주기라는 측면에서 국민의 분노가 더 커지고 있고 아까 이제 김의겸 말씀했지만 저는 이 정부가 DNA가 다르다는 것이 정말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적어도 대통령 입이지 않습니까? 김의겸 그 전 대변인. 일단 이제 요즘은 대변인의 말도 붙이기 싫고 김의겸 씨, 그 김의겸 씨가 대통령 옆에서 늘 입역할 하다가 뒤에서는 그런 그 투기를 벌였다는 그 점에서 분노를 하고 또 저 조국 또 조현옥 그 인사 수석 이런 분들은 도대체 검증을 하는 것인지 또 대통령이 찍어준 사람 그대로 어떤 막아내서 하는 것인지를 의문이 가고요. 어제 그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노영민 그 비서실장 와서 그 답변한 태도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은 도대체 야당이 질문하면 동문서답하고 오히려 공격해버리고 막 이 저 제대로 배운 사람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나요. 근데 그들은 그럴 때 이렇게 수사 기법이 있다면서 뭐 수사나 검찰에서 할 때 빠져나오는 기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묘합니다. 그걸 가르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현재 여당의 인재풀이 너무 없다. 인재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말은 그렇죠. 예, 이제 뭐 인재가 없는데 어떻게 이제 뽑아오는 인재가 다 이제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지적들이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더불어민주당의 그 뭐 핵심 인사 중 한 사람이 조국 저 민정수석한테 이야기를 왜 이런 사람을 뽑았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조국 수석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사람이 없다. 그런데요, 대한민국 인구가요, 예. 5,100한 80만 됩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5,200만인 셈이지. 5,200만이나 되는 나라에 인재가 없어요. 인재가 늘린 게 인재죠. 수없이 많은 인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찾아보면 겠는데 왜 없다고 하냐면 자기들끼리만 하려니까 이렇게. 캠코더. 예? 예. 그러니까 뭐 코드 인사 이러는데 코드 인사 정도도 아닌가 봐요. 그 대통령 주변에 그 사람들, 네. 핵심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인재풀이라고 앉아가지고 인사를 한다니까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사람들이 깨끗하냐? 깨끗해서 내놓으면 저기 국민들이 저만하면 됐다 이런 사람들입니까? 네. 알고 봤더니 형편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저기 장하성 전 정책실장 있잖아요. 청와대 정책실장. 네. 18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11억 원을 벌어갔습니다. 네, 그랬죠. 예? 11억 원을. 예. 그 양반이 1대 99의 사회라면서 왜 분노하지 않느냐고 네. 국민들을 충동질했죠. 네. 젊은이가 특히 분노하라고. 누구 보고 분노해야 되냐면 18개월 만에 11억 원을 번 그 사람한테 분노해야지 누구한테 분노합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도 가만 같이 있어 보니까 돈 버는 방법이 여기 있구나 배웠을 거 아닙니까? 장하선 실장 알려준 거야 코치하는 거 아닌 겁니까 혹시? 그 알려주지는 않았겠지만은 김의겸 대변인 정도 되면 그거를 학습을 못했겠습니까? 네네. 나도 여기 이렇게 하면 저 사람만큼 단기간 내에 엄청스러운 부를 축적할 수 있다. 아마 그렇게 배웠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저 사람만 부자가 되라는 법에서 나도 부자가 돼야지. 왜 같은 패니까. 예. 아마 그래서 김의겸 씨가 만약에 그래서 그랬다면 김의겸 전 대변인 좀 억울한 측면도 있겠네. 예, 그렇죠. 그다음 이번에 꼭 밝혀야 될 게 그 관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김의겸 씨 관사 문제. 예. 그것도 원래 종로에 옥인동인가 살았던 예. 전세가 예. 가깝지 않습니까? 뭐 원거리라면 조금 이해가지만
같은 지역내 손바닥 갈 수 있는 그 거리에서 굳이 관사로 가서 4, 5억전을 빼서 그걸 대출금해서 모아서 했다는 건데 지금 그 관사 뭐 운영 규칙 같은 거 지금 네. 우리 당원 저기 네. 당에도 요구했는데 그걸 못 준다는 거 아닙니까? 경호 문제 때문에 네. 세상에 대변인이 무슨 경호를 한 문제를 따져서 그런 자료 제출하지 않는 건지 정말 그거 제가 듣기로 제가 예. 뭐 저 정확하게 들은지 안 들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제 관사라는 거는 그 청와대 직원들이 멀리서 지방에서 그렇죠. 있거나 예, 뭐 예, 이렇게 예. 파견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숙소로 그러니까. 관사가 아니라 숙소로 이제 제공했던 건데 예. 박수현 전 대변인이 그렇죠. 그거는 또 이제 충남이죠. 그렇죠. 충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제 혼자 와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 쓰라고 그 양반한테도 숙소로 제공된 건데 그렇죠. 그건 이해하죠. 그 정도는 거기까지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예, 예. 바뀌었잖아요. 대변인이 예. 바뀌니까 바로 거기에. 음. 근데 되게 또 이야기 들으니까 거기다가 뭐 방을 거기 아파트 하나에 방이 3개 좀 있으면 각각 하나씩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죠. 거기 들어가서 가족을 데리고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요. 가족을 데리고 들어가서. 예, 예, 그다음에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저기 우리 저 강 위원장 말씀처럼 그거는 이제 전세금 예, 빼가지고 그렇죠. 그 돈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그걸 그렇죠. 이제 시드머니로 해가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나도 이제 돈 좀 벌어보자 이런 생각을 애초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했다는 거 저 사람이 왜 가족을 왜 데리고 들어와? 그러니까.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 돈은 다 세금 우리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전기세를 내든 뭐 수도세를 내든 정말 참 부도덕한 이제 우리 저기 문재인 정부와 그 이제 뭐 찌질한 사람들. 또 찌질 이야기 나오니까 이제 또 이제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아니, 좀 찌질한 사람이라고 좀 욕먹은 사람이 좀 한 명 있죠. 근데 뭐 개인적으로 요번에 저 우리 강요식 위원장님은 저기 이현주 TV 네네. 한번 2번 갔다 오셔가지고 네네. 이현주 의원한테 폭 빠지신 것 같습니다. 예, 이현주 의원이 그야말로 그 우리 보수의 네. 새로운 여전사로 등장했잖아요. 사실은 예. 우리 당에서 뭐 사실은 그런 저 의원도 있습니다. 우리 전희경 의원도 비슷한 분이 있는데 그보다 더 정말 앞쪽에 나가서 이렇게 전선에서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은 상당히 고맙죠. 고맙고 제가 이제 2번 이렇게 저 박영선 의원 관련돼서 같이 대담을 했습니다만은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신적인 그분의 철학과 소신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를 하게 됐고 이런 분이 뭐 아까 우리 교수님도 여러 가지 말씀했지만은 하여튼 지켜볼 일이지만 현재까지 우리 이현주 의원에 대한 평은 그래도 국민의 상당히 그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저는 이제 왜 그를 평가하고 싶으냐면 사실은 제가 옛날에 이제 신문사에서 뭐 논설위원하고 할 때 맨날 했던 이야기가 보수는 오만하고 부패했고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예. 그래서 저건 망할 거다. 그렇게 정신 차려야 된다. 내가 맨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제가. 그러니까 뭐냐면 남이 이뤄놓은 뒤에 그냥 가서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얹고 나도 할래 이렇게 하는 사람만 대부분이지 자신이 스스로 나가서 길을 개척한다든지 뭐 싸운다든지 이건 전부 그렇게 될 경우에 전부 뒤로 피해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보수의 특징이었거든. 네네. 근데 이제 이현주 저 의원의 경우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우리 강 위원장이 전사라고 했는데 네. 정말 그런 이제 기계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네. 여성이지만은 그렇게 해서 뭐냐면 내가 남의 신세만 지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직접 나가서 우리가 보수의 이 길을 넓히고 활로를 찾겠다 이런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분은 이 보수에서 일찍이 없었던 그런 보수의 중요한 그 인적 자원이다. 예. 이렇게 뭐 평가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저는요, 이제 그 이현주 의원이 이런 말을 이제 그쪽에는 해요. 뭐 우상호 의원이 그런 말 했거든요. 경로형 철새라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당에서 또 이제 바른 미래당 현재까지 왔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보니까 양심 없는 그런 양심 없이 치조를 지키는 사람, 양심 없이 침묵하는 사람보다는 자기가 더불어민주당에 있어 보니 사실은 그전에 처음 입당할 때는 주로 이제 DJ, 호남계들이 어떤 민주당 이끌었다면 그때 2015년도 이제 문재인 그 당대표가 되면서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그래 운동권 막 들어오고 뭐 저 노동계 들어오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현주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아, 이거 아니구나. 이제 운동권 중심이 된 이런 민주당이 나하고 맞지 않다. 해서 이제 본래 이제 본인의 보수의 정체성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의 우려하는 것들은 지금 문재인 꼴을 하는 거 보니까 지난번에 2월 달에 문재인 헌법 위반 그 사례 연구 토론을 했습니다. 네. 제가 다 지켜봤는데 정말 옳은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그 이현주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위반하는 이 문재인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운동권 중심이 되는 이런 민주당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 전사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저는 이제 뭐 이현주 의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아니까 제가 이제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좋은 전사지만은 좀 품격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따뜻한 마음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정치라는 건 이렇습니다. 암만 능력 있고 똑똑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좀 실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다. 오늘 참 너무 가슴 아픈 게 이제 오늘 로버트 할리 씨가 이제 정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국적까지 바꾸면서 뭐 이제 이렇게 자기 뭐 아들도 군대 보내고 막 이렇게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에 이제 필로폰 이제 투약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나락으로 이제 빠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이현주 의원이 아직 젊기 때문에 아직 저 70년대 이제 초반생이시기 때문에 아직 이제 72년생이죠. 네. 아직 이제 지금 50도 안 된 아주 젊은 인재이기 때문에 이제 좀 더 품격을 갖춰서 좀 좋은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길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현주 의원이 이제 좀 찌질이라고 했던 사건.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교수님. 혹시 지금 이제 징계 내렸지 않습니까? 1년 이제 당원권 정지. 이게 당원권 정지가 옳은 겁니까? 개인적인 판단. 누가 저보고 그래요. 옛날에 저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이었을 때면 이런 게 만약에 올라왔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누가 묻더라고요. 그게 윤리위원회 회부될 사항이 자체가 아니죠. 네. 아니 위원장 당 대표에 대해서 좀 모욕적인 그 표현을 했다. 그거 가지고 야 내 흉을 봤으니까 너는 용서 못해. 이거는 대표로서의 그 금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아량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고 그런 점에서 보면 오히려 손 대표가 그 손해입니다. 저분이 저렇게 옹졸했느냐 이렇게 될 거거든요. 왜 자기 이미지를 스스로 그렇게 더 악화시킵니까? 네. 저 이현주 의원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이분이 그냥 웃고 말았더라면 네. 그래도 이 손 대표 역시 이 정치 원로답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그래 너 알았어 윤리위 이 사람 이거 저 징계. 네. 그럼 윤리위원회에서는 남의 윤리위원을 뭐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윤리위하고 상관이 없는 일반 유권자니까 그 자격으로 이야기하자면 일반 시민으로서 이야기하자면 그런 식으로 하면 겁이 나서 사람이 살겠습니까? 예? 당 대표는 예. 좀 흉봤다고 해서 당장 너 네 죄를 알겠다. 너 1년 동안 자격 정지야. 이거는 정당으로서의 이 금도를 못 지켰다. 예? 그런 그 말씀밖에 못 드렸으니까 이제 적당히 이제 그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그냥 풀어주세요. 예. 풀어줘라. 네. 아니, 뭐 이제 우리 또 강 위원장님은 뭐 오히려 또 이제 이현주 의원 이제 팬이시니까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현주 의원이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뭐 당원의 뭐 정진이 유문이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본인은 지금 나라가 이렇게 위중한데 뭐 본인에 대해서 지역구를 영도로 가니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또 뭐 광명을 지키니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당장 나라를 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초안하겠다. 그런 말씀이 오히려 더 크게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당원권 1년 2년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참 제가 여기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정치인들이 특히 많이 쓰는데 금도 이렇게 쓰니까 무슨 뭐 금지하는 선 자꾸 그런 걸 인식하는지 뭐 누가 이야기하면 당신 금도를 못 지켜서 이런데 금도는 그 뜻이 아니고 남을 품어 안는 아량을 말하는 도량.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디 쓰실 때 왜냐면 정치인들이 자꾸 금도 이러면서 못 지키는 뭐 선을 넘어선 걸 말하는 같이 자꾸 그렇게 되는데 저 용어는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밑에 이제 자막이 이제 우리 좀 자막이 이제 좀 해서 한글까지 해가지고 이제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정치인들이 그 말을 잘못 쓰는 경우가 많아. 그래도 상당히 고위직에 있는 분들도 그 말을 그냥 예사로 당신 금도 못 지켜서 왜 선을 넘었어 뭐 이런 뜻을 쓰는데 선 넘는다고 상관없어요. 그런 거 그리고 어쨌든 손 대표도 바로 그런 큰 정치인으로 국민들한테 이미지 지어지려면 바로 그런 금도를 좀 보여줘야죠. 참 이제 그래서 이제 바른미래당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또 손지사 이야기는 또 나중에 손 대표님 이야기 나중에 하기라고요. 그러려면 자 내년 이제 총선이 지금 우리 위원장님 12월 달부터 예비 후보 등록하는 거 맞죠? 12월 15일 그러니까 120일 전 120일 전부터. 자, 근데 만약에 내년에 이제 총선하는데 이제 구로 의뢰 이제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대한애국당 후보가 나오게 된다면 이게 참
답답하시겠네요. 네, 혹시나 네. 그렇게 나온다면. 네, 지금 뭐 그 창원의 성산을 한번 떠올리게 되고요. 저는 이제 20대 때 경험을 했습니다. 20대 때 이제 박영선 의원하고 이제 저하고 또 바른 미래당, 예, 그때는 정의당이고 국민의당, 예, 국민의당. 그렇게 삼각구도로 됐는데 그 당시 국민의당이 10% 그냥 가져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선거는 구도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에 좋은 구도가 돼야 되고 어쨌든 보수의 대통합의 길로 가서 어쨌든 양보할 건 양보하고 품을 건 품어서 아까 말씀드린 금도를 잘 지켜서 그런 구도로 가야 1대1로 구도로 가야만 이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지역구 위원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도 좋은 당에 좀 조력 좀 해주시고 우리 또 최종훈 교수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조력을 해서 정말 그렇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이제 뭐 제가 뭐 강사를 해본 적은 이제 제가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하는 이게 또 팩트 체크하면 이게 또 안 됩니다. 정치 분야의 교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더라도 이게 지금 저희는 이제 이거 팩트 체크해서 이제 뭐 팩트만 하는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보수 대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바른 미래당 최고위원회가 지금 세 분이 보이콧하고 어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이제 지금 우리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보수 대 통합이 이제 다시 옛날처럼 이제 바른정당의 출신들 인사 플러스 뭐 이현주 정도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통합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렇더라도 좀 더 빅텐트를 쳐가지고 지금 기존에 이제 바른미래당에 있는 호남 계열까지도 같이 이제 통합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근데 지금 바른 미래당의 정체성을 아직 모르겠어요. 우리가 파악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호남 출신의 의원들은 또 정서적으로나 뭐 이념적으로나 더불어민주당 쪽에 좀 가까울 거고 또 거기 있는 옛날 그 새누리당에서 가신 분들은 또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정서가 좀 더 가까울 거고 이래서 바람직하기로 해야 뭐 당대당 통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바람직하지만 그거는 거의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떻게 냐 그렇다고 지금 분열된 상태로 또 21대 총선을 치르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되거든요. 뭐 직접 싸워야 될 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같은 생은 같이 모아야 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그 안에서 바른미래당 안에서 그래도 자유한국당 쪽으로 가겠다고 마음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는 적당한 계기를 맞아서 이제 그렇게 합치고 또 황교안 이 지도부도 바로 그런 분들이 올 수 있도록 또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릇이 있어야 뭘 담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줘야 되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거는 자제. 자제 정말 이 보수의 빅 텐트를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 밖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 자유우파 정치 세력 아니면 뭐 보수 정치 세력이 다시 대동단결해가지고 단일 대우로 그러니까 정권을 되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고 전력을 그 정도로 강화를 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바로 그걸 위해서 이 보수 정당의 재집권을 위한 그러니까 뭐랄까 다시 이제 집권하기 위한 그런 어떤 빅텐트 보수 빅텐트 이것을 이제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참 좋으신 말씀인데 그럼 이제 위원장님은 이제 당사자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단계적인 통합을 이제 황교안 대표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보시기에는 이제 우리 현재 한국당 내에서는 이제 개별 입당이든 아니면 이제 단계적 통합이 당대당이 아니라 개별 입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당대당 통합을 하는 게 좀 더 수도권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게 좀 더? 그게 지금 뭐 A다 B다라고 참 단정할 수는 없고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도 그 빅텐트로 말씀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국민이 해주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 당리당 차원에서 사실은 이제 본인의 마음은 또 그렇지만 또 당 차원에서 또 해당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사실은 이번에도 그 창원 성산 같은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 사실은 총선에도 그럴 가는 우리가 큽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빅텐트를 쳐주셔서 과연 정말 당선 가능성 있는 당에 확실히 밀어주고 또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총선에 막지 못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대의적인 빅텐트를 국민들이 크게 쳐주신다면 뭐 애국당이 있든 뭐 미래당이 있든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도 이렇게 분당돼서 국민의당 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그들이 표를 많이 얻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만약에 궁극적으로는
그 통합이 안 될지라도 국민들이 크게 빅텐트 쳐주셔가지고 당선 가능성이 있고 우리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희들 몰아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까 우리 이제 교수님 말씀 또 이제 보수 ABC가 좀 제대로 역할을 해서 국민 그 대통합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의 바른미래당 체제로는 당대당 통합은 불가능하죠. 네. 왜냐하면 그 안에 바른미래당 안에 요소들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바른미래당 안에서 본래 자유한국당에 소속됐던 분들, 그다음에 이현주 의원 같이 이념적으로라든지 정책적으로라든지 이 보수 정치를 지향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와야 되는데 그게 집단성 개별 입당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럿이 같이 오면 되잖아요. 예, 같이 예, 와서 우리 예. 같이 하겠다 이러면 분위기가 뜰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식으로 좀 해가지고 자꾸 더 늦어지기 전에 예. 더 늦어지기 전에 그렇게 이제 단일 대우를 구성하고 또 이제 남은 분들은 앞으로 뭐 저 더불어민주당하고 합치든지 어쨌든 그건 이제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어쨌든 우리 사실은 이 다당제가 우리나라에서 정착되기가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빨리 이제 구도를 네. 분명하게 하자. 예.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구도를 이제 분명하게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내년 총선까지 1년이 이제 지금 딱 1년 네, 남은 1년 됐죠. 다음 주면 1년이죠. 다음 주면 4월 15일이니까. 4월 15일이면 다음 주가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이제 이제 우리가 정부 수립 이후에 지금처럼 이제 어려운 적이 없었다. 한국 전쟁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그 정도 이제 국난에 이제 견주는 정도가 위기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위기인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저희가 오늘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 논의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보수가 어떻게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좀 치열한 이제 저희들이 좀 토론이 있어야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빅텐트 이제 졸속으로 이제 사람들만 모아서 서로 이제 뭐 그게 되는 저희 바른미래당 봤을 때 제가 좀 가장 느꼈던 거는 어떤 이제 그냥 야합까지는 아니지만은 졸속으로 이제 서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제 합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무조건 이제 빅텐트를 치더라도 좀 좋은 방법과 어떤 모든 것들을 잘 이제 국민들과 이제 같이 안에 구성원들이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제 빅텐트를 쳐줘야 되지 않나를 타산지역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이번에 바른미래당 이제 사태 같았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아까 이제 처음에 오늘 두 가지 주제 가지고 말씀 나눴는데요. 이제 첫 번째 이런 문재인 정부의 이제 불통, 목통 반드시 우리가 이제 막아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 다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함께 이번에 창원선산 또 내년에 이제 출마하셔야 될 우리 이제 위원장님 계셨듯이 우리가 이렇게 또 분열되면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이제 유명한 말, 뭉치면 산다,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이제 좀 이제 말씀이 이제 생각나는 이제 그 오늘 하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한국당이 이제 우리 청와대 분수 앞에서 이제 많이 외쳤습니다. 오늘 아까 외치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좀 애절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국민들의 이 목소리가 청와대에 이제 들어가고 청와대가 정말 반성할 건 반성하고 사과할 거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이제 저희들 시작은 이제 미안 우리 이제 ABC 방송이지만은 좀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들 잘 부탁드리고 오늘 탑승하라 최종호 오늘 여기서 이제 좀 마치도록 하고 또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이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